1번 문제, 산업위생의 4가지 주요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활동 첫 번째로는 예측, 두 번째로는 측정, 세 번째로는 평가, 마지막으로는 관리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산업위생의 정의는 필기에 8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2번 문제, 현재 총 흡음량이 1204빈인 작업장의 천장에 흡음물질을 첨가하여 2404빈을 추가할 경우 예측되는 소음 감음량은 약 몇 데시벨인가? 먼저 소음 저감량 NR에 대한 공식은 이렇게 되고, 해당 공식에 A1 1204빈 대입, A알파 2400을 대입하면 4.8데시벨이 나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소음 저감량에 대한 공식은 필기에 5번, 실기에도 자주 나오는 공식으로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3번 문제, 누적 외상성 질환 또는 근골격계 질환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번의 건초염은 맞고, 2번의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은 아니고, 3번의 손목뼈 터널 증후군은 맞고, 4번의 기용 터널 증후군도 맞으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근골격계 질환 관련해서는 필기에 3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4번 문제, 젊은 근로자에 있어 약한 쪽 손의 힘은 평균 45kg폰드라 한다. 이러한 근로자가 무게 8kg의 상자를 양손으로 들어올릴 경우 작업 강도는 약 얼마인가? 작업 강도 공식은 이렇게 되고, 해당 공식에서 작업자의 약한 손의 최대 힘은 45kg폰드 대입하고, 그리고 RF는 작업 시 한 손으로 들어올리는 힘인데 양손으로 8kg을 들었으면은 8 나누기 1을 대입하면 8.9 MS가 나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작업 강도는 필기에 4번 나온 개념으로 공식을 꼭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5번 문제, 심리학적 적성검사에 해당하는 것은 1번의 지각동작검사는 심리학적 적성검사가 맞고, 2번의 감각기능검사, 3번의 심폐기능검사, 4번의 체력검사는 생리학적 적성검사에 속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적성검사에 대한 내용은 필기에 7번 나온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6번 문제, 사고예방 대책의 기본원리 5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1단계로는 안전관리 조직, 2단계로는 사실의 발견, 3단계로는 평가 및 분석, 4단계로는 시정체계 선정, 5단계로는 시정체계 적용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하일리의 재해예방대책 5단계는 필기에 4번 나온 개념으로 순서대로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7번 문제, 근육운동의 에너지원 중 현기성 대사의 에너지원에 해당하는 것은 먼저 1번의 지방은 호기성 대사이고, 2번의 포도당은 호기성 대사일 수도 있고 현기성 대사일 수도 있으므로 잠시 보류하고, 3번의 단백질도 호기성 대사, 4번의 글리코겐은 현기성 대사이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이 해당 작용을 통해 포도당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답은 포도당이 아닌 글리코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해당 근육운동 에너지원은 필기에 5번 나온 개념으로 현기성 대사와 호기성 대사를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8번 문제, 보건관리자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의 의사는 맞고, 2번의 간호사도 맞고, 3번의 환경기능사는 아니고, 4번의 산업보건지도사는 맞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보건관리자 자격은 필기에 3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9번 문제, 산업재해의 기본 원인을 포엠이라고 할 때 다음 중 맨, 사람에 해당되는 것은 맨은 보통 본인의 사람, 직장의 인간관계 등 사람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18세기에 퍼시볼 포트가 어린이 굴뚝청소부에게서 발견한 직업성 질환은 퍼시볼 포트가 어린이 굴뚝청소부에게 많이 발생하는 음낭암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퍼시볼 포트에 대한 내용은 필기에 6번 나온 내용으로 해당 내용들은 전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11번 문제 직업성 질환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3번의 선천적 질환은 말 그대로 기존에 원래 가지고 있던 질환으로 직업성 질환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산업피로의 대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에 불필요한 동작을 피하고 에너지 소모를 적게 한다. 맞는 내용이고 2번의 작업 과정에 따라 적절한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한다도 맞고 3번의 작업 능력에는 개인별 차이가 있으므로 각 개인마다 작업량을 조정해야 한다도 맞고 4번의 동적인 작업은 피로를 더하게 하므로 가능한 한 정적인 작업으로 전환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동적인 작업과 정적인 작업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배치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산업피로 예방 대책은 필기에 6번 나온 내용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13번 문제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상 근로자가 건강장애를 호소하는 경우 사무실 공기관리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조사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사무실 조명의 조도조사는 틀린 내용이고 2번에 외부의 오염물질 유입 경로 조사 맞는 내용 3번에 공기정화시설 환기량의 적정 여부 조사 맞고 4번에 근로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대한 조사도 맞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미국 산업위생학술원에서 채택한 산업위생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윤리 강령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먼저 전문가로서의 책임, 근로자에 대한 책임, 기업주와 고객에 대한 책임, 일반 대중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산업위생 전문가 윤리강령 시리즈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15번 문제 ACGIH에서 제정한 TLVS의 설정 근거가 아닌 것은 이러한 노출 기준 설정 근거는 첫 번째로는 동물 실험 자료, 두 번째로는 인체 실험 자료, 세 번째로는 사업장 역학 조사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TLV의 설정 근거는 필기에는 한 번 나왔으나 실기에 3가지 쓰라고 나온 적이 있으므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16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이 아닌 것은 1번의 유해성, 위험성은 맞고 2번의 안전성 및 반응성도 맞고 3번의 사용 빈도 및 타당성은 아니고 4번의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는 맞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포함사항은 필기시험에 4번 나온 개념으로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체크한 내용들은 전부 필기시험에 나온 개념들이니 체크한 것들이라도 꼭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17번 문제 다음 중 전멸 융합 테스트, 플리커 테스트의 용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러한 플리커 검사는 깜빡이는 것을 1초에 몇 번 정도 보는지로 피로의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 정신적으로 피로하면 주파수 값이 내려가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직업병의 원인이 되는 유해 요인 대상 직종과 직업병 종류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2번의 이상기압 항공기 조종 자만병은 여기서 자만병은 고기압 환경, 항공기 조종은 저기압 환경에서 노출되기 때문에 자만병보다는 저산소증과 관련이 있으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방직 공장의 면분진 발생 공정에서 측정한 공기 중 면분진 농도가 2시간은 2.5mg/세 제곱미터, 3시간은 1.8mg/세 제곱미터, 3시간은 2.6mg/세 제곱미터일 때 해당 공정의 시간 가중 평균 노출 기준 환산값은 약 얼마인가? 먼저 해당 TWA에 대한 공식은 이렇게 되고 여기서 2시간 동안 2.5mg/세 제곱미터 측정하였으니 2.5 곱하기 2를 해주고 3시간 동안 1.8mg/세 제곱미터이니 1.8 곱하기 3 3시간 동안 2.6mg/세 제곱미터 측정하였으니 2.6 곱하기 3을 해주면 2.28mg/세 제곱미터가 나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TWA에 대한 공식은 필기에 8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공식을 꼭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20번 문제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에 고온 환경 하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는 관계가 없고 2번에 소음 환경 하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는 맞고
3번에 자외선 및 적외선을 취급하는 근로자도 맞고 4번에 저기압하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도 맞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 위험성 결정 요인은 이러한 위험성, 위해도 결정 요인은 첫 번째로는 위해성, 두 번째로는 노출량 또는 노출 요인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 작업 환경 측정치의 통계 처리에 활용되는 변이계수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첫 번째로 평균값의 크기가 0에 가까울수록 변이계수의 의의는 작아진다.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측정 단위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산출되며 백분율로 나타낸다. 맞는 내용이고 3번의 단위가 서로 다른 집단이나 특성값의 상호 삼포도를 비교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도 맞고 4번의 편차의 제곱합들의 평균값으로 통계 집단의 측정값들에 대한 균일성, 정밀도 정도를 표현하는 것은 변이계수가 아닌 분산이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변이계수에 대한 내용은 필기에 3번, 실기에도 나오므로 해당 특징들을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23번 문제. 예비조사 시 유해인자 특성 파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특성 파악 첫 번째로는 유해인자의 목록 작성, 두 번째로는 월별 유해물질 사용량 조사, 세 번째로는 물질별 유해성 자료 조사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1회라도 초과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충격소음의 음악 수준 기준은 그 기준은 140dB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 분석에서 언급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표준 편차 LOD는 정량한계 LOQ의 10배로 정의하기도 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이 정량한계 LOQ는 표준 편차의 10배로 정의하기도 한다가 맞고 두 번째로 LOQ는 정량한계는 분석 결과가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양이다 맞고 3번의 회수율은 분석량 분의 참가량 곱하기 100으로 정의된다는 틀린 내용으로 참가량 분의 분석량 곱하기 100으로 정의되고 마지막으로 LOQ란 검출한계가 아닌 정량한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문제. AIHA에서 정한 유사 노출군별로 노출 농도 범위, 분포 등을 평가하여 역학조사에 가장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측정 방법은 이러한 측정법은 기초 모니터링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검출기 중 PCBS나 할로겐 원소가 포함된 유기계 농약 성분을 분석할 때 가장 적당한 것은 이러한 전자포획 검출기는 PCB나 할로겐 원소가 포함된 유기계 농약 성분을 분석할 때 가장 적당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 알고 있는 공기 중 농도를 만드는 방법인 다이내믹 메소드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만들기가 복잡하고 가격이 고가이다 맞고 두 번째로 음습도 조절이 가능하다 맞고 세 번째로 소량의 누출이나 백면에 의한 손실은 무시할 수 있다 맞고 마지막으로 대개 운반용이 아닌 고정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동적법은 필기에 3번 나온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29번 문제. 호흡성 먼지의 입경 범위는 이러한 호흡성 입자상 물질의 입경 범위는 0에서 4마이크로미터이므로 보기에서 가장 큰 사안 1번이 정답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ACGIH에서 정한 입자상 물질의 입자 크기별로 분류 및 평균 입경은 필기에 9번, 실기에도 나오는 내용으로 해당 세 가지 물질을 꼭 구분하여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30번 문제. 공기 중 아세톤 500ppm, 초산 제이부틸 100ppm 및 메틸에틸 케톤 150ppm이 혼합물로서 존재할 때 복합 노출 지수는 단 아세톤, 초산 제이부틸 및 메틸에틸 케톤의 TLV는 각각 750, 200, 200ppm이다. 해당 노출지수 EI에 대한 공식은 이렇게 되고 각 측정값 500ppm, 100ppm, 150ppm을 대입하고 각 노출기준 750, 200, 200ppm을 대입해주면 복합 노출지수 EI는 1.92ppm이 나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1번 문제 원자합광 광도계의 표준 시약으로서 가장 적당한 것은 이러한 원자합광 광도계의 표준 시약은 순도가 1급 이상인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문제 화학 공장의 작업장 내 톨루엔 농도를 측정하였더니 이렇게 일 때 측정치의 기하 표준 편차는 먼저 기하 표준 편차 공식은 이렇게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기하 평균 GM을 구해줍니다. 그러면 해당 기하 평균 공식에 측정치의 개수는 10개이므로 10 대입 그리고 나머지 측정치들을 전부 곱해주면 6.72ppm이 나오고 그러면 해당 10가지의 측정치에 대해 측정치의 개수 여기에 10을 대입하고 각 기하 평균 6.71을 대입하고 각 측정치 5, 6, 5, 6, 6, 6, 4, 8, 9, 20ppm을 각 로그 앞에 대입해주면 0.206이 나오는데 아마 분자 안에 해당 계산식이 전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계산할 때 괄호마다 따로 계산하고 그 값들을 쭉 적어서 적은 10가지 값들을 다시 분자에 대입하여 계산하면 0.206이 정상적으로 나올 겁니다. 추가적으로 계산기에는 로그를 치면 로그 이렇게 나오지 않고 로그 괄호로 나와서 계산기에 넣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계산기로 기입할 때는 이 로그 5 마이너스 로그 6.72의 제곱을 계산기에 넣는다면 먼저 괄호를 꺼내고 로그 5 괄호 닫고 마이너스 로그 6.72 괄호 닫고 한 번 더 괄호를 닫아서 제곱을 해주면 정상적으로 값들이 나오므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로그 기하 표준 편차는 0.206이기 때문에 기하 표준 편차를 미지수 x로 두고 솔브 기능을 사용해주면 기하 표준 편차는 1.6ppm이 나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솔브 기능은 네오스터디 유튜브에 업로드해드렸고 해당 기하 표준 편차 공식은 필기에도 실기에도 나오므로 꼭 공식을 암기해주시길 바랍니다. 33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누적소음 노출량 측정기로 소음을 측정하는 경우의 기기 설정 값은 먼저 크라이테리아는 90dB, 익스체인지 레이트는 5dB, 스레시홀드는 80dB이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누적소음 노출량 측정기로 측정할 경우 기기 설정에 대한 개념은 필기엔 5번, 실기에도 나오므로 꼭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34번 문제 고열 장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의 열사병, 2번의 열경련, 4번의 열발진은 해당 고열 장애에 속하나 열호흡족은 따로 없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온열 질환의 종류에 대한 표는 필기에 10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35번 문제 직경 분립 충돌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흡입성, 흉곽성, 호흡성 입자의 크기별 분포와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는 맞고 2번에 호흡기의 부분별로 침착된 입자 크기를 추정할 수 있다도 맞고 3번에 입자의 질량 크기 분포를 얻을 수 있다도 맞는데 4번의 되팀 또는 과부하로 인한 시료 손실이 비교적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는 틀린 내용으로 되팀으로 인한 시료의 손실이 일어나 과소 분석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직경 분립 충돌기는 필기에 5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해당 장단점은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36번 문제 여과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막 여과지에서 유해물질은 여과지 표면이나 그 근처에서 채취된다. 맞는 내용으로 균일한 기공을 가진 필름형 여과지로 주로 표면이나 그 근처에서 입자상 물질을 포집하고 두 번째로 막 여과지는 섬유쌍 여과지에 비해 공기 저항이 심하다도 맞고 3번의 막 여과지는 여과지 표면에 채취된 입자의 이탈은 없다. 틀린 내용으로 공기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표면에 채취한 입자들이 쉽게 이탈할 수 있어 취급 시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7번 문제 5개의 온열 조건이 아래와 같을 때 WBGT는
먼저 태양 광선이 내리쬐지 않는 5개 장소이므로 해당 공식을 이용하여 구해주면 자연 습구 온도 25도 대입, 흑구 온도 40도를 대입하면 29.5도가 나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습구 흑구 온도 지수는 필기에 15번, 실기에도 자주 나오는 빈출 개념으로 조건에 따른 공식 2가지를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38번 문제. 어느 작업장에서 A 물질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가 아래와 같을 때 측정 결과의 중앙값은, 먼저 중앙값이란 데이터를 작은 순서대로 정렬한 후 가운데 값이 중앙값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짝수이면 중앙에 위치한 두 값의 평균을 내어 중앙값으로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23.3ppm이 나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중앙값 개념은 필기에 5번 나온 개념으로 이러한 도출 과정을 꼭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39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1번의 신뢰도란 분석치가 참값에 얼마나 접근하였는가 하는 수치상의 표현으로 틀린 내용이고, 이렇게 분석치가 참값에 얼마나 접근하였는가 하는 수치상의 표현은 신뢰도가 아닌 정확도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0번 문제. 복사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번의 비전리 복사선은 에너지 수준이 낮아 분자 구조나 생물학적 세포 조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틀린 내용으로, 비전리 복사선은 전자를 원자 밖으로 튕겨낼 만큼 에너지는 없지만 열적, 광, 화학적 효과를 통해 분자 구조 변화, 세포 조직 손상 등 생물학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1번 문제. 어떤 사업장의 산화규소 분진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과 결과가 아래와 같을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에 8시간 시간 가중 평균 노출 기준을 초과한다를 구해보면 해당 mg per 세제곱미터에 대한 농도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무게 측정 결과가 38 마이크로그램이기 때문에 38 마이크로그램에 여기 1g은 1000mg, 10의 6승 마이크로그램이기 때문에 1mg은 1000 마이크로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단위 변환해주고, 그리고 1.7 리터 퍼 민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으므로 1.7 리터 퍼 민을 대입.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단위는 세제곱미터이기 때문에 1 세제곱미터는 1000리터인 것을 이용하여 단위 변환해주고, 그리고 480분간 채취한다고 하였으니 480분을 대입해주면 0.047mg per 세제곱미터가 나와 해당 노출지수 EI 값에 대입, 그리고 노출 기준은 0.045mg per 세제곱미터 대입해주면 노출지수 EI는 1.04가 나와 8시간 시간 가중 평균 노출 기준을 초과하는 게 맞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2번 문제. 후드 제어 속도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의 제어 속도는 오염물질의 증발 속도와 후드 주위의 남길 속도를 합한 것과 같아야 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제어 속도는 단순히 증발 속도와 남기류 속도의 합이 아니라 작업 환경과 오염물질 특성 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3번 문제. 후드의 유입계수 0.86, 속도압 25mA H2O일 때 후드의 압력 손실은, 후드의 압력 손실 공식은 이렇게 되고, 여기서 유입 손실 계수가 아닌 유입 계수가 주어졌기 때문에 유입 손실 계수는 유입 계수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1이므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 해당 식에 0.86 대입 25mA H2O를 대입해주면 후드의 압력 손실은 8.8mA H2O가 나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압력 손실에 대한 개념은 필기에 5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공식을 꼭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44번 문제. 전기 집진 장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첫 번째로 초기 설치비가 많이 든다.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운전 및 유지비가 비싸다. 틀린 내용으로 전기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운전 및 유지비 자체는 낮은 편이고, 3번의 가연성 입자의 처리가 곤란하다. 맞는 내용이고, 4번의 고온가스를 처리할 수 있어
보일러와 철강로 등에 설치할 수 있다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전기집진 장치에 대한 개념은 필기에 6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45번 문제, 국소 배기 시스템 설계 과정에서 두 덕트가 한 합류점에서 만났다. 정압, 절대치가 낮은 쪽이 정압이 높은 쪽의 정압비가 1대 1.1로 나타났을 때 적절한 설계는 절대값 기준으로 정압비가 1.2 이하인 경우이기 때문에 절대값 기준으로 정압이 낮은 쪽의 유량을 증가시켜 압력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보존된 유량 Q에 대한 공식은 필기에 2번, 실기에 1번 나온 내용으로 해당 내용들을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46번 문제, 마스크 본체 자체가 필터 역할을 하는 방진 마스크의 종류는 이러한 방진 마스크는 안면부 여과식 마스크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7번 문제, 입자의 침강 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음 스토크스식을 기준으로 한다. 첫 번째로 입자의 직경의 제곱에 비례한다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공기와 입자 사이의 밀도 차의 반비례가 아닌 비례한다가 맞고, 3번의 중력 가속도에 비례한다는 맞는 내용이고, 4번의 공기의 점성 계수에 반비례한다도 맞는 내용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스토크스식 침강 속도는 필기시험에 7번, 실기에도 자주 나오는 개념으로 공식을 꼭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48번 문제, 샌드블라스트, 그라인더 분진 등 보통 산업 분진을 덕트로 운반할 때의 최소 설계 속도가 가장 적정한 것은 이러한 샌드블라스트 같은 보통 산업 분진은 반송속도 20m/s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유해 물질에 따른 적정 반송속도는 필기에 4번 나온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49번 문제, 어떤 공장에서 1시간에 0.2리터의 벤젠이 증발되어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다. 전체 환기를 위해 필요한 환기량은 단, 벤젠의 안전계수, 밀도 및 노출 기준은 각각 6, 0.879g/ml, 0.5ppm이며 환기량은 21도 1기압, 여기서 21도 1기압의 부피는 24.1리터를 적어주고 이러한 기준으로 한다. 먼저 질량 사용량이 아닌 리터 단위의 부피 사용량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해당 공식으로 풀어야 되고, 해당 공식에 들어가는 부피는 1기압 21도 기준이기 때문에 24.1리터 대입, 그리고 밀도가 0.879g/ml면 비중 S는 수치만 같은 0.879이므로 대입, 그리고 1시간에 0.2리터면 0.2L/h이기 때문에 0.2 대입, 안전계수 6 대입, 분자량 벤젠이므로 벤젠은 C6H6, 여기서 H 원자량 1, C의 원자량 12이기 때문에 12 곱하기 6 더하기 1 곱하기 6을 해주면 78이 나와 대입해주고, 노출 기준 0.5ppm을 대입해주면 65만 1812.31 세제곱미터/h가 나오고, 지문에서 요구한 단위는 세제곱미터/s이기 때문에 1시간은 3600초인 것을 이용하여 단위 변환해주면 181 세제곱미터/s가 나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노출 기준에 따른 필요 환기량 Q에 대한 공식은 필기에 3번, 실기에는 많이 나오는 개념으로 해당 10의 6승은 이미 단위 변환이 고려된 실험값으로 G의 리터/hour 단위가 들어가야 Q는 세제곱미터/hour로 도출된다고 생으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0번 문제, 국소 배기 시설에서 필요 환기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틀린 것은 먼저 1번의 후드 개구면에서 기류가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설계한다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공정에서 발생 또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절대량을 감소시킨다 맞고, 3번의 포집형이나 레시버형 후드를 사용할 때에는 가급적 후드를 배출원 오염원에 가깝게 설치한다도 맞고, 4번의 공정 내 측면 부착 차폐막이나 커튼 사용을 줄여 오염물질의 희석을 유도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공정 내 측면 부착 차폐막이나 커튼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국소 배기 시설에서 필요 송풍량 최소화 방법은
필기에 4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51번 문제, 환기 시스템에서 포착 속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먼저 3번에 유해 물질의 발생 기류가 높고 유해 물질이 활발하게 발생할 때에는 대략 15에서 20m/s가 아닌 1에서 2.5m/s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ACGIH에 따른 제어속도 범위는 필기에 6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표를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52번 문제, 다음 중 도금조와 사용주조에 사용되는 후드 형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러한 도금조, 사용주조는 외부식에 속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후드 형식과 적용 작업에 대한 표는 필기에 3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필기를 공부할 때는 시험에 나온 것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3번 문제, 760ml H2O를 mHg로 환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ATM은 760ml Hg 그리고 1332ml H2O를 이용하여 이렇게 단위 변환해주면 56ml Hg가 나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4번 문제, 차음 보호구인 귀마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차음 효과는 일반적으로 귀덮개보다 우수하다는 틀린 내용으로 귀덮개가 차음 효과가 더 우수하고, 두 번째로 외청도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다 맞고, 3번에 더러운 손으로 만짐으로써 외청도를 오염시킬 수 있다도 맞고, 4번에 귀덮개와 비교하면 제대로 착용하는데 시간은 걸리나 부피가 작아서 휴대하기가 편리하다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귀마개와 귀덮개의 장단점은 필기에 5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귀마개의 장점에 반대는 귀덮개의 단점, 귀마개의 단점의 반대는 귀덮개의 장점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5번 문제, 정압이 마이너스 1.6cm H2O이고 전압이 마이너스 0.7cm H2O로 측정되었을 때 속도압과 유속은? 먼저 전압은 정압 더하기 속도압이고 해당 속도 공식에 들어가는 전압은 전압 마이너스 정압, 전압 마이너스 0.7 대입, 정압 마이너스 1.6을 대입해주면 0.9cm H2O가 나오는데, 여기 유속 공식에 들어가는 VP의 단위는 mili H2O이기 때문에 9mili H2O를 여기에 대입해주면 12m/s가 나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속도압과 속도 관계식은 필기 실기 둘 다 잘 나오고 해당 전압, 정압, 속도압 관계식도 실기에 잘 나오기 때문에 해당 공식 2가지는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56번 문제, 레시버식 캐노피형 후드의 유량 비법에 의한 필요 손풍량 Q를 구하는 식에서 A는 단 Q는 오염원에서 발생하는 오염 기류의 양을 의미한다. 여기서 A는 누입한계 유량비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7번 문제, 사이클론 설계 시 블로우다운 시스템에 적용되는 처리량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블로우다운 정의는 분지 퇴적함 또는 호포에서 가스 처리량의 5에서 10%를 흡입해 난류 현상을 억제시켜 분진 비산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블로우다운은 필기에 2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58번 문제, 방진 마스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번의 장시간 사용 시 분진의 포집 효율이 감소하고 압력 강화는 증가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9번 문제, 길이가 2.4m, 폭이 0.4m인 플랜지 부착 슬로트형 후드가 바닥에 설치되어 있다. 포촉점까지의 거리가 0.5m, 제어 속도가 0.4m/s일 때 필요 송풍량 Q는? 단, 형상계수 C는 1.6을 적용하시오. 먼저 슬롯형 후드에 대한 필요 손풍량 공식은 이렇게 되고, 지문에서 플랜지 부착으로 명시되어서 해당 형상계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단 형상계수 C는 1.6을 적용하라고 하였으니 1.6을 대입하고
길이의 L은 2.4m 대입, 제어속도 V는 0.3m/s 대입, 거리는 0.5m를 대입하면 0.768 세제곱미터/s가 나오는데 지문에서 요구하는 단위는 세제곱미터/민이기 때문에 일부는 60초인 것을 이용하여 단위 변환해주면 46.1 세제곱미터/민이 나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문제는 문제를 푸는데 폭은 고려하지 않으니 문제를 풀 때 필요없는 물성치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시고 슬로토드에서 조건에 따른 형상계수 해당 표와 슬로토드 필요 송풍량 공식은 필기실기 빈출이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60번 문제 오염물질 농도가 200ppm까지 도달하였다가 오염물질 발생이 중지되었을 때 공기 중 농도가 200ppm에서 19ppm으로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환기를 통한 오염물질의 농도는 시간에 대한 지수함수로 근사된다고 가정하고 환기가 필요한 공간의 부피는 3000세제곱미터, 환기 속도는 1.17 세제곱미터/s이다. 먼저 농도 C에 걸리는 시간 T에 대한 공식은 이렇게 되고 V값 3000세제곱미터 대입, 유량값 1.17 세제곱미터/s를 대입하는데 우리는 초가 아닌 분의 단위를 원하기 때문에 1분은 60초인 것을 이용하여 단위 변환해주고 그리고 C1 200ppm, C2 19ppm을 각각 대입해주면 101분이 나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농도 C에 걸리는 시간 T에 대한 공식은 필기 6번, 실기에 잘 나오는 공식으로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61번 문제 도르노선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로 가시광선의 일종이 아닌 자외선의 일종이고 두 번째로 280에서 315 암스트롱 파장의 자외선을 의미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2800에서 3150 암스트롱에 속하고 세 번째로 소독작용, 비타민 D 형성 등 생물학적 작용이 강하다는 맞는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절대온도 이상의 모든 물체 온도에 비례하여 방출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자외선 파장 영역에 따른 분류는 필기에 19번 날 정도로 빈출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62번 문제 전기성 안염과 가장 관련이 깊은 비전리 방사선은 전기성 안염 유발을 하는 것은 자외선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3번 문제 소음에 의한 인체에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은 첫 번째로 소음의 크기는 맞고 두 번째로 개인의 감수성도 맞고 세 번째로는 소음 발생 장소는 아니고 네 번째로 소음의 주파수 구성은 맞으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소음성 난청 영향 요소는 필기에 5번 나온 개념으로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64번 문제 방사선의 투과력이 큰 것에서부터 작은 선으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전리 방사선 인체 투과력 순서는 중성자가 제일 크고 그 다음으로는 X선 또는 감마선이고 그 다음은 베타선, 그 다음은 알파선 순서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5번 문제 일반적으로 눈을 부시게 하지 않고 조도가 균일하여 눈의 피로를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조명 방법은 간접 조명법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6번 문제 충격 소음의 노출 기준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에 충격 소음 강도가 120dB일 경우에는 1일 최대 노출 횟수는 10,000회 이상이고 130은 1000회 이상이고 3번의 최대 음악 수준이 140dB를 초과하여 충격 소음에 노출되어서는 안되고 4번의 충격소음이란 최대 음압 수준이 120dB 이상인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는 맞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7번 문제 고열 측정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측정은 단위 작업 장소에서 측정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주 작업 위치에서 측정한다. 두 번째로 측정기의 위치는 바닥면으로부터 50cm 이상, 150cm 이하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세 번째로 측정기를 설치한 후 충분히 안정화시킨 상태에서 1일 작업시간 중 가장 높은 고열에 노출되는 1시간을 10분 간격으로 연속하여 측정한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고열의 측정 방법은 필기에 4번 나온 내용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68번 문제. 감압에 따른 인체의 기포 형성량을 좌우하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첫 번째로는 감압 속도, 두 번째로는 조직에 용해된 가스량, 세 번째로는 혈류를 변화시키는 상태, 네 번째로는 고기압 노출 정도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감압에 따른 인체의 기포 형성량 영향 요인은 필기에 4번 나온 개념으로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69번 문제. 지적 환경을 평가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생산적, 생리적, 정신적 방법은 지적 환경을 평가하는 방법이나 4번의 생물역학적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0번 문제. 다음 방사선 중 입자 방사선으로만 나열된 것은 입자 방사선은 알파, 베타, 중성자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1번 문제. 한랭 작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의 근로자의 발이 한랭에 장기간 노출되고 동시에 지속적으로 습기나 물에 잠기게 되면 선단 자람증이 아닌 참호적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2번 문제. 다음 계측기기 중 기류 측정기가 아닌 것은 기류 측정기는 첫 번째로는 피토관, 두 번째로는 열선 풍속계, 세 번째로는 카타 온도계, 네 번째로는 풍차 풍속계, 다섯 번째로는 회전 날개형 풍속계, 마지막으로는 근해 날개형 풍속계로 카타 온도계, 풍차 풍속계, 열선 풍속계는 맞으나 1번은 틀린 내용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기류 측정 장비 종류는 필기에 5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73번 문제. 고압 환경에서의 2차적 가압 현상에 의한 생체 영향과 거리가 먼 것은 1번의 질소 마취, 2번의 산소 중독, 4번의 이산화탄소 중독은 맞는데 3번의 질소 기포 형성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가압 현상 개념은 필기에 11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74번 문제. 다음은 빛과 밝기의 단위로 설명한 것으로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첫 번째로 1루멘의 빛이 1제곱피트의 평면상의 수직 방향으로 비칠 때 그 평면의 빛의 양, 즉 조도를 푸트캔들이라 하고 1제곱미터의 평면에 1루멘의 빛이 비칠 때의 빛의 밝기를 1럭스라고 한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5번 문제. 다음 중 공장 내부의 기계 및 설비가 복잡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작업장 기계에 의한 흡음이 고려되지 않아 실제 흡음보다는 과소평가되기 쉬운 흡음 측정 방법은 사빈 측정법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6번 문제. 진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의 13Hz가 아닌 6Hz에서 허리, 가슴 및 등 쪽에 감각적으로 가장 심한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7번 문제. 작업자 A의 4시간 작업 중 소음 노출량이 76%일 때 측정 시간에 있어서 평균치는 약 몇 데시벨인가? 해당 TWA 공식은 이렇게 되고 시간 T는 4시간 대입, 소음 노출량은 76%를 대입해주면 93dB이 나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시간 가중 평균 소음 수준 TWA는 필기에 6번, 실기에도 잘 나오는 개념으로 공식을 꼭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78번 문제. 공장 내 각기 다른 세대의 기계에서 각각 90dB, 95dB, 88dB의 소음이 발생된다면 동시에 기계를 가동시켰을 때의 합산 소음은 약 얼마인가? 총 음압 레벨 공식은 이렇게 되고 90dB, 95dB, 88dB를 각각 대입해주면 97dB이 나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총 음압 레벨은 필기에 11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공식을 꼭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79번 문제. 적정 공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1번의 산소 농도는 18% 이상 23% 미만이기 때문에 23.5% 미만이기 때문에 틀렸고 2번의 일산화탄소는 30ppm 미만이기 때문에 안되고 3번의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1.5% 미만이어야 되기 때문에 안되고 4번의 황화수소의 농도는 10ppm 미만이 맞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적정 공기 개념은 필기에 5번, 실기에도 자주 나오는 개념으로 적정 공기 조건들을 꼭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80번 문제. 사람이 느끼는 최소 진동 역치로 옳은 것은 인간이 느끼는 최소 진동 역치는 55, 풀마 5dB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진동수에 따른 구분표는 필기에 6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81번 문제. 다음 중 조혈 장기에 장애를 입히는 정도가 가장 낮은 것은 2번의 벤젠, 3번의 납, 4번의 트리니트로톨루엔인 TNT는 조혈 장기에 장애를 입히는 정도가 높고 1번의 망간은 조혈 장애 영향이 적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망간 중독 증상은 필기에 6번 나온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82번 문제. 규폐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에 성면의 고농도 분진을 단기적으로 흡입할 때 주로 발생되는 질병이 아닌 석영, 암석 등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하는 직업병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규폐증은 필기에 5번 나온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83번 문제. 성면 근로자가 걸릴 수 있는 대표적인 질병과 거리가 먼 것은 성면은 폐암, 성면폐증, 악성 중피종과 연관이 있고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는 연관이 없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유해인자 발생 직업병은 필기에 11번 나온 개념으로 표 내용 전부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 자주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84번 문제. 입자상 물질의 하나인 흉의 발생 기전 3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단계는 금속의 증기화, 2단계는 증기물의 산화, 3단계는 산화물의 응축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흉의 생성 기전 3단계는 필기에는 한번 나왔으나 실기에는 이 3단계를 서술하는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85번 문제. 유해물질의 생체 내 배설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해물질은 대부분 위가 아닌 신장, 간, 폐에서 되사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6번 문제. 화학물질을 투여한 실험동물의 50%가 관찰 가능한 가역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양을 의미하는 것은 이러한 양은 ED55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7번 문제. 작업자가 납, 흉에 장기간 노출되어 혈액 중 납의 농도가 높아졌을 때 일어나는 혈액 내 현상이 아닌 것은 이러한 현상 첫 번째로는 칼륨 이온과 수분 손실이 된다, 맞고 두 번째로는 삼투압에 의하여 적혈구가 위축된다, 세 번째로는 적혈구 생존 시간이 감소한다, 네 번째로는 적혈구 내 전해질이 급격히 감소한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8번 문제. 금속의 독성에 관한 일반적인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의 용해성 금속염은 생체 내 여러가지 물질과 작용하여 수용성이 아닌 지용성 화합물로 전환된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9번 문제. 종말 기관제 및 폐포점막 자극제에 해당되는 유해가스는 이러한 유해가스는 이산화질소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자극제 종류는 필기에 6번 나온 개념으로 세각지 자극제와 해당하는 물질을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90번 문제. 폴리비닐 중합체를 생산하는 데 많이 쓰이며 간장애와 발암작용이 있다고 알려진 물질은 이러한 물질은 염화비닐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1번 문제. 단시간 노출 기준은 근로자가 1회 몇 분 동안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의 기준을 말하는가? 1회 노출 지속시간이 15분 미만 이하여야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2번 문제.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의 알레르기 원에 노출되고 이 물질이 알레르기 원인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며 그 기간을 휴지기가 아닌 유도기라 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3번 문제. 남성 근로자의 생식 독성 유발 요인이 아닌 것은 흡연, 망간, 카드뮴은 맞는데 1번의 풍진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4번 문제. 망간 중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의 망성 중독은 3가 이상이 아닌 2가 이상의 망간 화합물에 의해서 주로 발생되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5번 문제. 납의 인체 내 침입 경로 중 피부를 통하여 침입하는 것은 이런 4메틸연은 탄소와 연 결합을 가진 유기연으로 피부를 통하여 인체 내 침입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6번 문제. 유해 물질과 생물학적 노출 지표와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1번의 벤젠, 소변 중 페놀은 맞고 2번의 크실렌, 소변 중 카테콜이 아닌 메틸 마뇨산이고 3번의 스티렌은 소변 중 만델리산 맞고 마지막으로 트리클로로 에틸렌은 소변 중 트리클로로 초산이 맞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생물학적 노출 지표 물질은 필기시험에 22번 실기에도 나온 개념으로 필기시험에 나온 개념 위주로 체크해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7번 문제. 산업역학에서 상대 위험도 값이 1인 경우가 의미하는 것은 노출과 질병 사이의 연관성이 없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8번 문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중금속 종류는 이 중금속 중독의 특징적인 증상은 구내염, 전신 증상, 근육 진전이다. 급성 중독 시 우유나 계란의 흰자를 먹이며 만성 중독 시 취급을 즉시 중지하고 BAL을 투여해야 한다. 이러한 중금속은 수은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수은에 대한 내용은 필기시험에 15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99번 문제. 다음 중 중추신경 억제 작용이 가장 큰 것은 여기서 할로겐 화합물은 없고 그 다음으로는 에테르가 크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유기용제의 중추신경계 작용은 필기에 7번 나온 개념으로 억제작용과 자극작용 순서를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100번 문제. 납에 노출된 근로자가 납중독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변을 시르로 채취하였을 경우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닌 것은 이러한 항목 첫 번째로는 델타 ALA, 두 번째로는 납 정량, 세 번째로는 코프로포르피린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 2회 산업위생관리기사 필기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